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첫 방송에서는 책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소개할 책은 탁석산의, 희귀한 성씨죠. 탁석산의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이야기는 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라는 그 바른 모습. 진짜 꼴, 참 모습이 뭐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책에서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탁석사는 과감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 판단 기준은 현재 대중에게 주체적으로 주체성, 대중성, 현재성 이것을 기준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성을 말한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겠죠. 그러나 지금 대중성보다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것하고 다른 변별적인 것 그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판소리보다 박동진 명창의 판소리, 임방울의 판소리보다 조용필의 노래가 임방울의 쑥대머리보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더 한국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역시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볼 때 누가 판소리 아느냐, 판소리 보편화돼 있느냐, 그거는 부르기는 더욱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려운데 조용필의 노래는 지금은 한물 간샘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현역이잖아요. 조용필은 그 노래는 40대, 50대들에게 물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현재도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체적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준을 설정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뭐가 특수하냐? 다른 나라 노래하고 뭐가 차별이 되느냐? 서양 음악이 아니냐? 일본에서 들어온 음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은, 한국의 모습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을 보고 한국은 이래, 같은 지도를 놓고도 토끼니 호랑이니 무궁화니 여러 이야기를 하듯이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글로벌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계화는 미국화다. 자, 세계화 노름에 빠지지 말라. 이것은 미국화를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미화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도사들, 미국 유학파들, 미국 옹호론자들이 세계적인 것이 바로 한국적인 것이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을 세계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을 세계화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 세계화다. 미국화다. 결국 미국이 세계의 표준이 돼 있는데 거기다 맞추는 것이 그게 변질이지. 그게 왜 세계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경제나 문화나 다른 차원에서 여러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의 정체성 그랬으니까 어떤 한 부분을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또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렇게 하고 박동진 명창 그랬잖아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제비볼로 나간다 하면서 쑥대머리 우리 이런 판소리들 이게 우리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유일하고 변별력이 있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고래로 살아왔다. 자고 이래로 향수해 온 그런 문화가 우리 것 아니냐.
그것을 들고 세계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적 좋아하시지 말라. 민족적인 것 좋아하지 말라. 민족적인 것으로 해서 어떤 국수적인 자기 것만 아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배타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민족 팔아가지고 소설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외국에 나가서 성공도 했지만 보아라 뭐 BTS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민족적인 거 안 팔던가요? 민족적인 걸 파는 것에 대해서 박진영 같은 사람도 굉장히 혐오적이죠. 그건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이지 보편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계 보편적인 언어를 외면하면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어인데 세계 언어인데 그런 언어를 그러면 언어 아닌 비언어 그러죠.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띈 것은 어떠냐. 그건 우리 민족적인 것이 필요 없는 영역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 춤 같은 거 그러는데 춤과 음악과 이런 미술 예술적 요소가 다 섞여 있는 것은 또 원시 종합 예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분화된 예술, 총체적 예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계적인 것이 비슷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뭐냐 한번 내놔봐라.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야, 한국이 어떻게 생겼나? 한국의 정체성을 말하라 하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 그런데 외국 여행 일주일만 갔다 오면 그냥 한 7년은 이야기하죠. 한때는 그랬어요. 그 전에 외국 여행 가기 힘들 때는. 거기 것은 자기가 본대로 느낀 대로 그냥 한 번 봤는데도 한 사람 만나가지고 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람 뭐랄까 정체가 아니라 국가 정체를 띠고 대표로 이야기한 줄 알고 자기가 본 게 그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국적이니 세계적이니 하는 거 이거는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세계 전략이다. 세계화 전략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체성에서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념과잉이다. 이념과잉. 지금 정치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죠. 이념과잉은 조선시대 같은 때는 유교로서 아예 국시를 삼았으니까요. 뭐 고려시대에는 이제 불교를 숭상했는데 불교는 이제 이념이냐 종교냐 그렇지만 종교도 종교 이념 또는 종교 사상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념 과잉으로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결국 개인이 이념 밑에 깔리는 즉 개인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주체성이 이념 때문에 망가지는 맞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유교, 충효. 그래서 우리가 뭐 효를 하기 위해서 자기 허벅지를 베었다느니 또는 효도하려고 지성하니까 겨울에 잉어가 푹 튀어나왔다느니 겨울에 죽순이 솟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봉양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효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식을 죽였다는 손순매화 이야기도 이제 중국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념이 제도화되고 그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집어삼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우열을 나누거나 찬반을 나눠가지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그런 차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조선시대뿐 아니고 구한말 때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거기에서 이제 사회주의와 이런 게 그렇고 해방된 다음에도 그런 이념 때문에 목숨 걸고 대립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이념은 어찌 보면 뭐 신앙과 또 다른데 그런 이치를 따지는 생각 그걸 신앙처럼 신봉해가지고 이념을 신격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투신해가지고 반대파는 희생시켜도 된다는 그런 정도로 그리고 지도자가 그런 이념을 이렇게 과잉하게 등에 업으면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을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게 껴있어요. 자기 믿는 것하고 자기 이념하고
이 공정과 정의하고는 다른데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교는 한국적 변형을 일으켰는데 좀 못되게 일으킨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국 정체성에서. 한국의 정체성에서 유교 빼면 또 어찌 보면 찐빵에서 안고 빼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그 제도화돼 가지고 개인의 삶을 망가뜨린 측면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그 뭐 공자의 3년상 맞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만 2년 2년을 지내고 3년째 탈상을 하는 거죠. 이 3년상을 지낸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 3년상을 지낸다든가 충여를 제대로 받든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행세를 못했습니다. 양반이 과거에 가서 급제를 한 3대 정도를 못하고 또는 양반이 이러이러한 그 충여의 이념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양반 행세를 못했습니다. 물론 또 의식이 좋게야 재산도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갖춰야 할 게 매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라고 계속 수양하라고 부족하다고 공자의 어찌 보면 사기극입니다. 이런 것들도 공자는 자기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3년상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3살 때 죽었던가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무덤도 몰라요. 3년상은커녕 그런 사람이 그리고 어머니는 뭐 19살 안팎 10대 후반에 죽었던가요? 자기는 하지도 않은 것을 남에게 이렇게 물론 이제 공자가 그랬느냐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자 제자들이 그랬다 하는 설도 있고 아니다 그 이념을 채택한 나라에서 그 통치 수단으로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 통제하려고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황제 임금들이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했다. 한국 유교는 그래서 더욱더 유교적이에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변형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저 유교의 발상지 중국보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적 변형이 일어났다. 유교만 그러냐? 기독교도 그런다. 한국 기독교에는 초월이 없다 그렇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좋게 이야기한 거고 하늘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세속을 초월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속적이다. 그래요. 기독교에서도 보면 그런 지옥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그리고 착함을 추구한다는 그런 쪽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교회도 팽창주의,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것인가. 명예를, 권력을, 금전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세 초월적이기는커녕 기독교는 현세적이다. 구복적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 기독교만 구복적이냐? 물론 그렇지 않죠. 불교도 호국, 기복 신앙은 뭐 개인의 그 이기적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렇게 속에서 들어와서 자기도 초월하고 현세도 초월하고 그래서 어떤 그 초월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현세의 발목 잡혀서 초월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복신앙의 그 뭐랄까요 그대로 빠지고 말았다. 자기 가족과 개인의 그것도 불교로 이야기하면 대승적이지 못하고 아주 소승적인 그런 구복신앙을 구가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리고 굶주린 베푼다든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도 명함이 있고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탁석산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매우 많지만 탁석산이 우리나라 그 종교에서도 기독교 기불릭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불교, 캐톨릭, 가톨릭.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늘날 주된 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이 초월성이었다. 종교라면 그런 어떤 그 슈퍼 현실과 개인과 이런 걸 초월해서 공동체를 추구하고 현실보다도 더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염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종교는 오히려 사면이즘 속성이 있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가서 점 보고
뭐 몇 자리 따지고 그리고 택일하고 그리고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복을 달라고 또 주어도 줘도 끝없이 그 욕망을 다 채우려고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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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구복신앙 정서가 깔려 있는데 뭐 불교, 가톨릭, 기독교 할 것 없이 오히려 한국인의 정서는 그러면 샤머니즘, 무속신앙 거기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한국의 종교들은 어디서 외래 종교든 재래 종교든 한국에서 발생했든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왔든 간에 무속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깃든 무속신앙, 불교에 깃든 무속신앙, 유교는 종교냐 아니냐 뭐 따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역시 무속적 속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탁석사는 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 뭐 정한의 문화 그러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 한. 그 다음에 초코파이에서 나오듯이 정.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정서라는 것이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겠느냐.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그런 그 감정인데, 그런 정서인데, 우리에게만 어떤 그 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국수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옹호적으로 바라볼 때 그러지. 그런 정을 나누지 않는,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 말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시간을 맞이해가지고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이 사람은 이제 그 한국의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이 간략한 책에 자기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 견해를 편다는 거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5천년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딱 축약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 작업을 용감하게 해냈습니다. 기준은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놓고 했는데 얼마든지 다른 비판이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은 탁석산의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뭐 얼마든지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아니면 배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자세한 것은 이렇게 책을 직접 읽어서 자기가 창의적 독서, 비판적 독서를 통해서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